똑같이 숙제를 다 내줄게요. 됐죠? 하단어는 숙제를 다 내줄게요. 하단은 진짜 어려워서. 자, 167쪽으로 가봅시다. 온도 변화에 따른 화학 병형 이동. 온도 변화와 화학 병형 이동. 자, 그래서 이제 167쪽 가서 이제 흡열 반응, 발열 반응 먼저 알아야겠습니다. 흡열 반응, 발열 반응. 자, 이제 에너지계를 두 개로 나눠야 돼요. 에너지계를 두 개로. 자, 그리고 이제 화학 변화를 하는 개가 있고, 이 틀 하나를 개로 보거든. 이거를 하나를 개라고 보거든. 개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화학 변화하는 개가 있고, 그 주변 개가 있어요. 주변 개. 우리가 화학물이 아니니까 우리는 밖에서 놀고 있어요. 이렇게 밖에서 놀고 있어요. 알았죠?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에너지가 들어가면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에너지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100 들어가요. 그래서 밖에를 A개, 안에를 A개, 밖에를 B개라고 하면 A개가 에너지 100을 얻어요. 그러면 B개가 에너지 100을 잠깐만. 이뤄야죠. 그래서 총 에너지를 바뀌는 게 없죠. 그리고 우리는 어디 있다고 B계에 있으니까 우리는 이렇으니 춥다 혹은 시원하다 이렇게 느낍니다. 알았죠? 예를 들어가지고 자 H2가 증발해버려요. 그래서 H2O 자체는 H2O는 에너지를 얻었지만 이제 내 손에서 만약에 물이 증발했으면은 나는 시원합니다. 알았죠? 이게 발열하고 흡열할 때 중요한 거죠. 자, 그랬을 때 내 입장에서는 에너지를 잃어버렸잖아. 내 입장에서는 에너지를 흡수하겠잖아. 내 에너지가 여기로 들어가 버렸잖아. 자, 이런 과정을 우리가 흡열 반응이라고 해요. 흡열 반응. 흡열 반응하면 이제 중심 A는 에너지가 들어가지만 에너지 흡수하지만, 그렇죠? 중심 화학계는 에너지 흡수하지만 주변계는 에너지를 흡수당하는 거죠. 그래서 저기 화학 변화하는 걔는 에너지 얻고 에너지를 얻고 주변계는 그 주변계는 에너지를 잃어요. 내가 화학 변화계 안으로 들어갈 수 없으니 나는 뭘 느끼냐면 주변이 시원합니다. 내가 시원해. 자, 그리고 발열 반응은 반대겠네. 발열 반응은 화학 변화하는 게가 에너지를 잃어요. 알았죠? 그러면 주변 온도 어떻게 돼요? 주변 온도는 상승합니다. 온도 상승. 그래서 내가 서 있으면서 따뜻해. 나는 주변 입장이에요. 알았죠? 나는 주변 입장. 혹시 모르시는 분들 간단히 적으시고 쓸 거 없으신 분 내가 인포 하나 줄게.
자 여러분 그랑 눈 따뜻하네. 진짜. 자 그러면 이제 온도 변화와 화학 평형 이동으로 가볼게요. 자 보면 온도를 높인단 말이 주변계 온도를 높인대요. 주변계 온도를 높인다. 그렇죠. 주변계 온도를 높이면은 흡열 반응하기 쉽다. 그죠? 온도를 높여주면은 열 제공이 잘 됐으니까 주변 온도 흡수하기 좋잖아. 그지? 주변 온도가 막 들어갈 거 아니야. 그래서 흡열 반응이 쉽고 그러면 환경은 흡열 반응으로 이동합니다. 이해죠? 책에 나와있어요. 밑줄 꼽으래요. 자 그러면 이제 주변계 온도를 낮춰보자. 자 이제 주변계 온도를 낮춘다. 그러면 흡열 반응이 힘들지. 자,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흡열 반응이 힘드니까 상대적으로 발열 반응이 쉽다. 이렇게 되면 환경은 발열 반응으로 이동합니다. 자 그러면 온도가 변하고 온도가 변하니 평형상수 K는 변합니다. 그리고 온도가 변하니 평형상수 K는 변합니다. 알았죠? 온도가 같아야지 K값이 안 변해. 근데 온도가 바뀌면 K값이 변합니다. 짠! 간단히 전문 책을 한번 봅시다. 지울까요? 잠깐만 여러분. 이제 저기 산화환원이나 산염기 중화 반응을 제외하고 여기 잠깐 봐봅시다. 자, H가 따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H가 합쳐 있어요.
그러면 지금 보니까 이거 EH고 이거 H2야. 자, 산염기 중 하나, 그다음에 산화원을 이거를 이제 제외하면 일반적으로 봅시다. EH랑 H2랑 비교해 볼게. 자, 지금 보니까 같은 물질이 붙어 있고 안 붙어 있고, 인력을 보니까 인력이 누가 더 커 보여요? H2가 더 커 보이죠? 그죠? 붙어 있잖아. 청력은 누가 크니까 청력은 EH가 더 크면, 그럼 에너지는 누가 더 클까? 에너지는 청력이 큰 애가 에너지가 크잖아. 맞죠? 그죠? 그러니 EH가 H2가 되면은 고에너지가 저에너지로 가잖아. 그러면 에너지가 남죠. 그러면 발열 반응 해야 돼, 흡열 반응 해야 돼? 발열해야 됩니다. 그러면 H2가 EH로 가면 어떻게 돼야 돼? 그러면 흡연해야겠죠. 그래서 인력이 커진 쪽으로 가면은 고에너지가 저에너지로 가니까 발열하는 거고, 인력이 얘가 더 크니까 얘가 저에너지고 고에너지로. 그러니까 이런 특이한 케이스는 다 외워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면 대부분이 흩어져 있으면 고에너지, 붙어 있으면 저에너지, 붙어 있으면 저에너지, 흩어져 있으면 고에너지, 그렇게 해서 대충은 알 수 있습니다. 대충은 알 수 있는데, 이거 범주를 넘어가는 거 다 외워야 돼요. 알았죠? 이렇게 해서 대충은 알 수 있고, 특이한 케이스는 다 외웁시다. 자, 그래서 지금 NO2 얘가 N2O4로 되니 얘가 더 뭉쳤으니까 얘가 인력이 어때? 인력이 더 세지. 인력이 됐으면 에너지가 저에너지지. 그러면 얘가 고에너지겠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하면 발열해야 돼, 흡연해야 돼? 발열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잘 모르시면 봐보자. 만약에 여기 한번 봐보자. 에너지 100, 여기 에너지 10, 100이 10이 되려면 얼마가 날아가야 돼? 90이 사라져야 되지. 90만큼 발열해야 돼. 알았지? 모르겠으면 고에너지 100, 저희는 10 해가지고 그렇게 해보시면은, 알았죠? 까먹었을 때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책 보니까 정반응이 발열이네. 그죠? 알았지? 근데 이런 경우에는 외워야 돼. 알았죠? 이런 경우 외우고. 자, 그래서 보니까 이거 보니 책 보니까 여기서 온도 높이 때 온도 높임. 그러면 오른쪽이 이제 우리가 이거 보니까 가역 반응이어야 되니까 지금 오른쪽이 발열이란 말이야. 온도를 높이면은 지금 오른쪽이 발열 때 온도를 높이면 안 되잖아. 그렇지? 그러면 반대쪽이 뭐야? 발열 반대쪽이 뭐야? 흡열이겠지. 자, 그래서 이거 발열이고 밑에가 흡열인데, 온도를 높이면 흡열하기 좋단 말이야. 흡열하기 좋으면 뭐로 가야 돼? 반대로 가야 되지. 그러면 무슨 반응해야 돼? 역반응해야지. 역반응해야 되니까 지금 N2, O4, NO2가 있는데 역반응이면은 N2O4가 줄어야 돼. 그래서 N2O4가 줄었어요. 알았죠? 자, 여기서 온도를 낮추게 돼. 온도를 낮추면은 흡연은 힘들어. 흡연은 힘들고 발열을 해야 돼. 그러면 무슨 반응해야 돼? 정반응해야겠지. 정반응해야 되면 이 친구 많아져야 돼. 이 친구 많아졌지. 됐죠? 오케이. 자, 자, 그래서 이 친구 앞에 친구가 무슨 색이냐면 앞에 친구가 적갈색, 친구가 적갈색이고 얘가 무색이니까 정반응을 했을 때 여기 옅어져. 그래서 여기 옅어지고 옅어지, 여기는 갈색이 진해지. 적갈색으로 가야지. 적갈색으로 역반응할수록 뭐야, 잠깐만. 이 안 여기서 봐. 역반응 여기가
여기가 젓갈색이 진해지고 여기가 이제 색이 옅어지고 알았죠? 그래서 온도에 따라서 정반응 역반응이 달라질 수 있다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됐죠? 밑으로 가봅시다. 이제 온도에 따른 평형산수 K. 자, 정반응이 발열일 경우 흡열.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반응물, 여기가 생성물. 알았죠? 자, 그러면 이제 산수 K는 반응물의 몰롱도분해. 원래는 제곱이 있는데 제곱 무시합시다. 반응물 몰롱도분해, 생성물의 몰롱도. 첫 번째 온도를 높이겠대. 첫 번째 조건이 온도를 높이겠대. 온도 상승. 온도를 상승시키면 흡열이 쉽잖아, 그지? 흡열이 쉬우니까 그러면 무슨 반응해야 돼? 흡열이 쉬우니까 역반응해야겠죠. 역반응. 역반응하게 되면은 이제 반응물 몰롱도분해, 생성물 몰롱도 다 K인데. 그러면 역반응하면 반응물이 커지니까 K 값은 어떻게 돼야 돼요? 작아져야 돼요. 그죠? 책 봐보자. 역반응으로 가면은 생성물의 농도가 감소하면서 평형상수가 감소한다. 됐죠? 그러면 온도를 낮추면 반대겠다. 그지? 반대겠어요. 자, 그 다음에 정반응이 흡열이래. 그럼 여기 봐보자. 여기 보니까 여기를 A물질하고 얘를 B물질하고 해버리잖아. 그냥 반응식을 뒤집어 쓰면 되겠다. 이제 반응식을 뒤집어 쓰자. 그러면은 B가 A, 알았지? 그러면 B에서 출발해서 A로 가면 B로 출발해서 A로 가면 흡열이지. 그래서 얘가 흡열이고 얘가 발열이다. 알았죠? 자, 여기서 온도 상승시키는데 온도 상승시키면 흡열이 쉽죠. 그죠? 흡열이 쉬워. 정말까지. 그러면 저기 B분의 B 몰롱도분의 A의 몰롱도가 상수 K니까 정반응하면 A가 증가하잖아. A가 증가하고 B가 줄잖아. 그치? 그럼 이때는 K 값이 어떻게 된다? 상승한다. 화학식을 반대로 쓰면 K 값 변화가 반대겠지? 알았죠? 책에 있는 거 빼고 잘 적으세요.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40분 지났네. 30분 안 됐어. 시간 많다. 집에 가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화학 시간 너무 여유가 있네요. 천천히 하시죠. 천천히 하시죠. 서빈이 너무 피곤해 보인다. 여튼 오늘이 4단원이 끝나는 날이겠네요. 3단원이 끝나는 날. 깜짝이야. 고생 많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한 놈 남았네요. 제일 어려운 애가 남았어요. 자, 168쪽으로 가봅시다. 자, 염화 코발트 수용액이랑 염화 칼슘 수용액을 5ml씩 혼합해서 평형 상태인 보라색 수용액을 준비한다.
덜 적었죠? 적고 간단히 써볼까? 책 봐봅시다. 물이 섞여있네. 푸른색 염화 코발트 종이가 물하고 만나면 무슨 색이 돼요? 붉은색 되죠. 외워야 될 게 너무 많다 얘들아. 아까 이야기해 준 게 외울 거가 많다 했잖아. 이게 화학이 이제 그 안에 여러 가지 힘이 작용하다 보니까 물리처럼 좀 단순화가 어려워서 책에서 나오는 발열 흡열을 외워야 돼. 알았죠? 그걸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알았죠? 그래서 지금은 정반응이 흡열, 역반응이 발열이에요. 발열. A를 얼음물에 넣었는데, 그래서 첫 번째 얼음물에 넣는데 주변이 좋은이죠. 주변이 좋은이니까 흡열하기 쉬워 어려워? 어렵죠. 그러니까 여기서 뭘 해야 돼요? 발열해야 돼요. 발열해야 되니 정반응해야 돼, 역반응해야 돼. 발열하면 역반응해야겠지. 역반응. 역반응이면 붉은색이 어떻게 된다? 붉은색이 진해져야 돼요. 책을 봐봅시다. 온도를 낮추면 온도가 높아지는 방향으로, 즉 발열 반응 쪽으로 반응이 이동합니다. 그래서 COH2 6개짜리 붉은색 염화 코발트 쪽이 더 진해지는 경향성을 보이니까 액이 붉게 변해요. 자, 그 다음 이제 C를 뜨거운 쪽으로 넣습니다. 이제 따뜻한 물에 넣어요. 따뜻한 물에 넣기. 그럼 따뜻한 물에 넣으면은 흡열 반응이 쉽죠. 고온에 노출되어 있으면 흡열 반응이 쉬워지죠. 흡열 반응이 쉬운. 흡열 반응하니까 정반응이 하겠죠. 정반응하면은 이 친구가 무슨 색이야? 푸른색이야. 푸른색. 그래서 푸른색 쪽이 가까워져야 돼요. 푸른색 쪽으로 색이 변한다. 코발트 쪽이 혹시 모르는 사람? 혹시 어디다 쓰는지 모르는 사람? 알죠? 여러분 초등학교 때 배웠는데. 혹시 기억하는 사람 손 들어봐. 그렇지. 초등학교 때 그러니까 배웠는데 기억 못할 것 같아가지고. 우리가 코발트 종이를 어디다 쓰냐면 물 검출할 때 쓰는데, 푸른색 코발트는 물에 닿으면 이게 맞나? 붉은색으로 바뀌거든요. 붉은색으로 바뀐다. 푸른색 코발트가 이거 COCl4 알았죠? 그리고 붉은색은 저기 CO 여기 H2O 6개. 물에 닿으면 알았죠? 알았죠? 초등학교 때 배웠는데 사실 기억하는 사람 누가 있지? 자, 됐습니다. 잘 외워주세요. 그래서 코발트 안에 물 들어있어 지금. 알았죠? 물에 닿다는 뜻이야. 오케이. 자, 르샤틀리의 원리.
자, 어떤 물질의 농도를 이제 증가시키면 그 물질 농도가 감소하는 쪽으로 평형이 이동하고, 압력을 증가시키면 압력이 감소하는 쪽으로 평형이 이동하더라. 그래서 압력을 높이면 부피가 작아지는 쪽으로 평형이 이동하고, 이제 열을 흡수하면 그러면은 열 흡수를 방해하는 쪽으로 해가지고 흡열 반응해서, 알았죠? 주위에 있는 열을 흡수하더라. 알았죠? 자, 169쪽 하기 전에 5분 쉬었다 합시다. 5분 쉬었다 합시다. 혹시 추워요? 혹시? 안 추워요? 5분 쉬었다 합시다. 왜? 힘들지? 졸려요. 졸리지? 참, 이제 산업 현장과 화학평행 이동, 르샤틀리 원리는 산업 현장에서 생성물의 수득률을 높이는데 활용된다. 여러분 책 봐보세요. 오른쪽 아래 수득률. 화학 반응에서 이론적으로 생성물을 얼만큼 얻냐, 알았죠? 그걸 수득률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소득률 높이기 봐봅시다. A 몰랐고 B는 CC 플러스 B. 자, 이제 만약에 A 플러스 B랑 그 다음에 C 플러스 D를 비교해봤을 때 야 크대. 맞죠? 그러면 반응적 부피가 더 크대. 오케이. 반응적 부피가 더 크면은 스등률을 높이려면 정반응 시켜야겠죠. 정반응해야지. 그래야지 생성물이 증가하잖아. 생성물.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앞에 친구 부피가 커. 그러면은 앞에 친구 부피가 크면은, 자, 이게 만약에 정반응으로 갈 때 A 플러스 B가 있고 C 플러스 D가 있는데 여기가 더 커. 큰 수, 작은 수. 그러면 부피를 어떻게 해줘야 돼요? 부피를 감소시켜야 되겠죠. 부피를 감소시켜야 정반응으로 갈 거니까. 그렇죠? 부피를 감소시키려면 압력을 어떻게 해야 돼? 압력을 증가시켜야겠죠. 참, 그래서 나오죠. 그래프 보니까 A 플러스 B가 C 플러스 D랑 이렇게 비교할 때 압력을 증가시키니까 수동률이 어떻게 돼? 수동률이 지금 파란색으로 이렇게 올라가죠. 이해됐죠? 맨 끝에는 몇 퍼센트일까? 맨 끝에는 100% 있겠지. 그죠? 맨 끝에 100% 있겠지. 그 다음에 저기 파란색 여기 초록색 한번 봐보자. 초록색이 압력을 지금 보니까 가운데 이렇게 일자로 되어 있는 거 있지. 왜 압력을 높여도 지금 수동률에는 차이가 있어 없어? 없지. 그러면 부피 차이가 없어야 돼. 그래서 A 플러스 B가 C 플러스 D랑 똑같대. 알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으로 가보니까 온도 조건 봅시다. 밑에 친구는 그 반대야. 알았죠? 밑에 친구는 그 반대예요. 자, 온도를 높이자. 온도를 높였을 때 수동률이 올라가는 거는, 주변 온도를 높이니까 수동률이 올라가는 거는 흡연하기 좋은 거겠지. 그래서 흡열 반응하면은 주변 온도를 높일수록 수동률이 올라가요.
알았죠? 그러면 발열 반응하는 건 온도를 높일수록 소독률이 낮아집니다. 발열 반응하는 건. 책에 나왔으니까 동그라미 쳐주면 될 것 같아. 자,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은 A 플러스 A, B 플러스 D가 C 플러스 C, B 플러스 D 이렇게 있을 때 정반응이 흡열 반응이면 그렇지, 정반응이 흡열 반응이면은 주변 열을 얻어가지고 오른쪽으로 가니까 생성물을 많이 만들어요. 알았죠? 자,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A 플러스 A, B 플러스 D가 C 플러스 C, D 플러스 D, D 곱하기 D면은 그러면은 이제 주변 온도가 높아질 건데 발열 반응하면, 그러니까 정반응이 발열 반응이야. 정반응이 발열 반응. 근데 주변 온도가 높아져. 그러면은 주변 온도가 높아지면 흡열은 어렵고 발열이 쉽잖아, 그렇지? 그래서 정반응이 발열하면 생성물이 증가하네. 그렇지? 그래서 온도가 높아질 때 온도가 높았을 때 그러면 얘는 뭔 반응이 해버리지? 이거 흡열 반응이어야 되겠는데? 맞지? 온도를 높였어? 주변 온도를 높이면 흡열 반응이 쉽잖아? 그러면 흡열 반응이 이 화학식은 지금 정반응이 발열 반응이고 역반응이 흡열 반응이야. 근데 온도를 높이면 흡열 반응이 쉬우니 생성물이 줄어. 그래서 생성물이 줄어. 이해갔죠? 관점. 자, 그래서 봅시다. 암모니아의 소독률 가보자. 암모니아의 소독률. 암모니아는 왜 하는 거야? 단백질 비료로 쓰려고 암모니아 많이 만들어. 그래서 N2 더하기 3H2가 이 NH3고 그리고 얘네들이 정반응이 발열이거든. 정반응이 발열이야. 왜냐면 흩어진 애들이 모여있잖아, 그렇지? 정반응이 발열이고 역반응은 그냥 흡열이야. 히트 안 돼. 자, 그러면 이제 이 친구의 소독률 높이기. 소독률 높이자. 그렇지? 소독률 높이려면 정반응 많이 하자. 정반응 잘하기. 그러면 발열을 잘하려면 주변 온도를 높여야 돼. 주변 온도를 낮춰야 돼. 주변 온도 낮추기. 그래야 발열을 잘하겠지. 주변 온도 높여버리면 흡열을 잘하니까 역반응 가버리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부피를 어떻게 해야 돼? 부피 감소시켜야겠지. 부피 감소시켜야지 정반응 가지. 그렇지? 부피가 4개에서 2개 됐으니까 이제 부피 감소시켜야 정반응 가지. 그러면은 압력은 어떻게 해야 돼? 압력은 증가시키기. 알았죠? 자, 여러분 책이 나왔고요. 문제점이 있습니다. 온도 조건에 문제점이 있어요. 별표 쳐보세요. 온도 조건에 문제점이 있는데 우선은 온도를 낮추면 화학 반응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화학 반응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책에 나와 있어요. 알았죠? 그래서 원래는 매우 낮은 온도에서 해야 되는데 여러분 책 보니까 암모니아 합성의 최적의 조건이 400에서 600도씨. 알았죠? 400에서 600도씨. 그 다음에 200에서 400기압. 200에서 400기압은 이해되는데 온도가 생각보다 너무 높죠? 그죠? 온도가 너무 높아 생각보다. 그 이유는 주변 온도, 이 흡열 반응도 있지만 온도를 너무 낮추면 화학 반응이 거의 잘 안 일어나서 너무 오래 걸리니까
이 속도까지 생각해 봤을 때 가장 효율적인 온도가 400에서 600도시다. 알았죠? 그 뜻입니다. 자, 그래서 산업에서 활용하는 게 요 사이에서 많이 하더라. 자, 그리고 이제 촉매를 사용하면은 화학 반응을 더 빠르게 할 수 있더라. 에틸렌의 수등률로 가봅시다. 이게 이거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나 여러분? 에틸렌 원래 에틸렌이라고 부르면 안 돼. 이거 옛날 표기법이고 요즘이면 뭐라 읽어야 돼 이거? 배웠어? 그렇지. 에텐이라고 불러야 돼요. 에텐이라고 불러야 돼요. 자, 그래서 에틸렌, 에텐 합성 반응은 이제 흡열 반응이다. 반응 결과 기체 분자수가 증가하더라. 그래서 에틸렌의 수동률 높이려면 온도를 높이고, 자, 봐봅시다. 자, 이 친구 C2H4OH 그리고 C2H4 그 다음에 H2O 이 친구 누구냐면 이 친구는 에탄올입니다. 알코올 중에 하나예요. 에탄올 술 이거 에틸렌, 에텐 에틸렌. 자, 그래서 얘가 이렇게 될 때 이 친구 흡열 반응이거든. 흡열 반응. 대충은 알 수 있는 게 잘 붙어있지. 흩어졌지. 자, 인력이 큰 애를 흩어뜨리려면 흡열 반응이야겠지. 에너지 늘려야겠지. 맞지? 진짜 알겠는 사람. 여기 봐봐. 여기 봐보자. 이 결합을 하고 있어. 얘가 떨어뜨리려면은 둘이 붙어있잖아. 인력선으로 붙어있잖아. 이걸 찢어야 돼. 알았죠? 찢는다는 건 에너지를 공급해야 돼. 에너지를 빼줘야 돼요. 여기다가 에너지를 공급해야 돼요. 에너지 공급 해줘야지 이렇게 떨어져요. 그래서 물질을 찢으려면 일반적으로 흡열 반응이야. 특이한 케이스 빼고 아까 말했던 산전기 중화 반응이랑 산화환원 그리고 특이한 케이스 몇 개 빼고는 알았죠? 에너지 공급해야 돼요. 그래서 에너지 공급했으니까 흡열 반응이에요. 자, 그럼 이제 에틸렌을 얻고 싶어. 그러면 지금 보니까 다 기체거든. 다 기체야. 그래서 전반응 하려면 흡열 반응 해야 되니까 온도로 채야 되고 온도를 높여주고 온도를 높여주고 그 다음에 부피를 어떻게 해야 돼? 부피를 증가시켜주고 부피를 증가시켜주려면 압력을 어떻게 해야 돼? 압력을 낮춰주고 그래야지 수동률이 생성물이 증가합니다. 생성물 그리고 증가 그리고 전반은 증가 그 다음에 뭐냐 수동률 증가 전반응 쪽으로 보내줘야 돼. 자, 그래서 봅시다. 수동률 높이려고 온도 높이고 그 다음에 압력 낮추고 부피를 증가시키고 알았죠? 근데 이것도 조심해야겠지. 너무 온도를 높이면 에틸렌이 타버려. 무슨 말인지 알았죠? 온도를 막 한없이 증가시켜준다. 막 1500도까지 끓인다. 이건 불가능하고 알았죠? 어느 한계가 있어요 다들. 그래서 현실에서는 좀 차이가 있다. 생명 현상과 화학 병형의 이동. 여러분 혹시 숙제를 내주면 솔직히 토일 껴 있으면 좀 하겠지만 평일에 학교 가지. 지금 평일에 학교 안 가시는 분들 손들 봐. 학교 안 가시는 분들 있구나. 숙제 내줄게. 알지? 한 사람 위주로 하자. 어차피 여기서 누가 틀렸으면 다른 사람도 틀리니까. 그리고 숙제를 만약 다 못 외우면은 그냥 시간 주고 풀게. 다행히 화학은 여유가 있어. 다행히 화학은 여유가 있는데 그래서 그렇게 합시다. 눈치껏 제가 할게요. 자, 이제 생명현상과 화학평형 이동 봐봅시다. 170조.
여러분 헤모글로빈 들어봤죠? 헤모글로빈. 이게 산화 헤모글로빈이라고 부르거든. 산화 헤모글로빈. 자, 혈액이 체내에 산소를 공급하는 과정. 산소는 적혈구 속 헤모글로빈에 의해서 운전된다. 산소 농도가 높은 폐에서 정반응이 우세하여서 헤모글로빈이 산소와 결합한다. 여기는 지금 폐야. 여기서 폐에서 나타나는 거고,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는 게 지금 폐에서 나타나는 거고요. 폐에서 산소랑 헤모글로빈이 만나서 산화 헤모글로빈이 만들어져. 알았지? 산소랑 헤모글로빈이 만나서 산화 헤모글로빈이 만들어지거든. 폐에서 헤모글로빈하고 산소랑 만나가지고 산화 헤모글로빈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조직으로 가면 조직에는 산소가 부족하니까 산화 헤모글로빈에서 산소가 떨어져 나와가지고 헤모글로빈하고 산소가 떨어져 나와요. 이렇게 알았죠? 이렇게 해서 동적평형 상태에 도달하는데 책을 간단히 볼게요. 자, 산소 농도가 높은 폐에서는 정반응이 우세해서 산화 헤모글로빈을 만들고, 산소 농도가 낮은 조직에 가면 산화 헤모글로빈이 헤모글로빈하고 산소랑 떨어져 나와서 산소를 공급하게 됩니다. 알았죠?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의 농도와 해양생물. 자, 해양생물의 권력이나 껍데기를 이루는 탄산칼슘은 이산화탄소가 녹아있는 바닷물과 반응해서 녹는다. 그거 하기 전에 이거 좀 더 해보자. 잠깐만. 이게 끝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가보자. 만약에 우리가 고산지대에 살 거야. 알았지? 내가 고산지대에 살 거야. 고산지대에서 살 건데, 그러면 산소가 풍부한 곳은 대부분 폐고, 산소가 부족한 곳은 대부분 어디냐면 조직에서는 산소가 부족해. 그래서 고산지대에 가가지고 그러면 산소가 부족하단 말이지. 부족해서 폐에서 보니까 산소가 부족하면 이거 부족하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부족하니까 역반응하겠지. 역반응하면 이거 많아지 증가해 가면서 이거 감소해지지. 그래서 고산지대에 가면 O2가 부족해서 정반응이 역반응이 이렇게 하면 역반응하죠. 역반응하면 산화 헤모글로빈이 부족해져. 조직에서는 산화 헤모글로빈에서 산소를 뽑아야 되잖아. 그러면 세포 조직에서 HB 산화 헤모글로빈이 어떻게 된다? 부족해져가지고 호흡이 된다, 호흡이 안 돼. 그렇지. 그래서 고산지대 가면은 세포가 산소를 쓰기도 전에 폐에서도 그렇지. 산화 헤모글로빈 합성이 안 되니까 호흡이 불가능해. 근데 재밌는 거, 진짜 재밌는 거, 인간이 엄청난 적응의 동물인데 0세에서 4세 사이에 그 혹독한 환경에 놓여 있으면 그 아이는 거기에 적응할 수 있대. 알고 있었다니까. 그러니까 한국에서 아이를 낳아가지고 해자가 해발 3천 4천이잖아. 해자로 가가지고 4살까지 살면
그러면 이 친구 적혈구 농도가 맞지? 고산지대 사람처럼은 안 되는데 그 사람들하고 비슷해진대. 대박이지. 그래서 0세부터 4세까지 어떤 환경에 놓여 있냐에 따라서 신체 조건이 바뀔 수 있대. 대박이지. 알았지? 진짜 신기하지. 그래서 저기 그 에베레스트 산? 에베레스트 산 가면은 일반 사람들은 다 호흡기 끼고 있잖아. 산소가 부족해가지고 호흡기 끼고 있거든. 여기 동네 사람들은 안 끼고 있어. 진짜로 안 끼고 있어. 알았지?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동네에 작은 뒷산 이렇게 있는 뒷산 있는데 사람들이 뭐 산소통 뒤지게 들고 와가지고 막 올라가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그 갔다 내려오지 않고 와 보람찬 하루를 보냈어요. 이렇게. 그리고 알지만 그 혹시 세르파라고 알아? 혹시 세르파 알지? 우리가 원래 그 에베레스트 산 보면은 이렇게 정상에 깃발 꽂을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 있어. 알지? 깃발 꽂을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 있고 그 중간에 기지를 만들어 주는 사람이 있거든. 그래서 사실 뭐 인간이 에베레스트 산을 뭐 정복했다 막 그런 말 하잖아. 사실은 그 동네 사람들은 이미 올라갔어. 이거 알면 좀 좋아. 이게 0세부터 4세 때 특정 환경에 놓이면 알았지? 원래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케냐 가면은 못 살거든. 산소 부족해가지고. 근데 이 태어난 아이를 막 보내면 알았지? 현지 사람처럼은 안 되지만 한 70% 80%까지는 가까워진대. 대박이잖아. 나 신기하지 않니? 나 진짜 너무 신기하더라고. 대표적으로 남사느냐 남사스냐? 혹시 이 내용 아는 사람? 그 자연 방사선이 100배 더 나오거든. 이 동네가 100배 더 나오거든. 자연 방사선이 100배 더 나와. 그래서 우리 가면 암 걸려서 죽는데 여기 주민들이 살고 이 주민들의 평균 수명이 우리랑 차이가 없다. 신기하지? 너무 신기하지. 나 진짜 대박이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통념이 사실은 통념이 아닐 수도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어린 나이에 강한 방사선에 노출됐을 때 별 문제가 없다면 우리는 원래 우리 그 사람이 성인이 되면 강한 방사선에 노출이 돼도 안 죽을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적응력 있지. 인간의 적응력이 사실은 0세부터 4세의 적응력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의 적응력이라고 하는 게 태어나서 적응하는 게 아니고 0세에서 4세에 태어나서 어떤 환경에 노출되면 그 환경에 신체 구조가 바뀐다는 거야. 그렇지. 우와. 진짜 신기하더라고. 아무튼 자, 그 다음에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와 해양생물 관계 가보자. 신기하죠. 그래서 뭐 그런 민족도 있대. 뭐냐? 물고기 잡는 민족이 있는데 거기는 애기들 있잖아. 어렸을 때부터 잠수 훈련을 막 시킨대. 그래서 걔네들 동네들은 이제 잠수해서 물고기 잡거든.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그러더라고. 그 해녀들 있지, 해녀들 DNA도 돌연변이가 일어나 있어가지고 우리랑 좀 다르네, DNA 구조가. 그래서 그 산소 잠수 많이 하면 잠수병 걸리거든. 그 잠수병의 내성을 좀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어린 나이에 어떤 환경에 노출되느냐가 엄청 중요하다. 가봅시다. 자,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와 해양생물의 골격이나 껍데기. 자, 이거야. 이거 보니까 이거 산화에 반응한다, 그지? 이거 산화에 반응하면은 이렇게 물에 녹아버려. 알았죠? 우리 탄산칼슘 있잖아. 산에 넣어버리면 이거 산이지. 탄산산이야. 그럼 어떻게 되지? 중학교 때 기억나나? 산에 넣어버리면 이 친구가
O랑 CO2로 분리돼 버려. 그렇죠? 분리. 오케이. 그래서 탄산칼슘이 산에 노출되면은 이제 나머지 친구들이 이게 뭔 말이면 바닷물에 녹아버린다는 뜻이야. 바닷물에 녹아버려. 알겠죠? 탄산칼슘이 조개 껍데기. 간단히 봐봅시다. 해양 생물이 이제 이산화탄소가 물에 녹아서 산이 돼서 바닷물과 반응해서 껍질이 녹아버려. 그래서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하며 바닷물에 녹는 이산화탄소 양이 늘어나면서 정반응이 우세하게 일어나니까 해양 생물의 껍질이 녹아버리거든. 별 문제 아닌 것 같은데 다른 게 아니고 사실 별 문제 아니고 그 숲이 있고 그다음에 갯벌 있고 갯벌. 그래서 CO2 제거가 별거 아니라 몇 대 몇 정도 될 것 같아. 찍어봐. 과학자들이 많이 찾아보니까 이게 1대 100 정도 된대. 갯벌에서 제거하는 CO2 양이. 알았지? 뭐로 제거하냐면 조개 껍데기가 많이 제거해. 조개 껍데기. CaCO3. 알았지? 혹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게 껍질. 꽃게. 껍질. 그래서 대기 중에 CO2 양이 증가하면 바닷물의 산소가 커질 테니까 그러면 갯벌에서 게 껍질이나 혹은 조개 껍질의 양이 줄어들어서 그러면 역반응이 더 심해지니까 얘들이 더 얘들의 정반응이 더 심해질 거니까 그러면 생명체가 더 빨리 죽을 거다 뭐 그런 소리야. 근데 다 뭐 신경 안 쓰잖아 어차피. 그죠? 다 같이 신경 안 써요. 어떡하니? 다 같이 망할 건데. 지금 큰 문제죠 사실. 어디냐면 미국이 가장 사실 그 영향이 커. 미국이 제일 오염 심하게 일으키거든. 근데 미국이 신경 안 쓰잖아. 뭐 알 건 아는데. 그죠? 뭐 그렇대요.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우리 주변의 화학 평형의 이동 사례 봅시다. 고압 산소 치료. 산소를 폐를 통해서 혈액 속으로 녹아서 용액 평형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우리 화학 관련해 가지고 피해 본 사람들, 뭐 화학가스에 노출됐거나 이런 사람들 있지. 그래서 고압가스에 노출시켜서 그 안에 있는 이제 오염 물질을 빼내는 거야. 자, 그러면 고압 산소 치료실은 산소 농도가 높기 때문에 정반응으로 평형이 이동하여서 혈액 속에 산소가 많이 녹아서 들어가게 해준다. 알았죠? 자, 이산화탄소 용해 반응. 탄산음료는 이산화탄소가 음료에 녹아서 용해 평형을 이룬다. 그래서 CO2가 물이 있는데 얘가 수용액이 될 수 있지. 수용액이. 그래서 이제 정반응이 발열 반응. 자, 탄산음도 온도를 낮추면 탄산의 온도를 낮추면 그러면 발열 반응하기 쉽지. 그치? 발열 반응이 쉽다. 발열 반응할 거니까 뭐 해야 돼? 그러면 정반응하겠지. 정반응.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 책 보시면 이산화탄소가 음료에 많이 녹아든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숙제는 171, 그 다음에 173, 174, 175, 178까지 해오고요. 171부터 178까지. 잠깐만. 진도를 더 나가면 좀 빡셀 것 같아서 밑에 그 닭 껍데기 이야기 하다 보니까 어렸을 때 이야기 하나만 해줄게요.
집이 시골이어가지고 닭이랑 소를 키웠어 진짜. 닭이랑 소를 키웠어요. 닭하고 그리고 개도 키웠고 닭이 진짜 멍청해. 그리고 닭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랑 다르게 공격력이 엄청 세요. 맞죠? 그 이제 소는 풀 수는 없으니까 이제 닭을 풀어서 키우고 개를 풀어서 키웠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의 그 전투력을 보면 닭이 더 세요, 진짜. 닭이 훨씬 세고요, 진짜. 이 앞에 이제 좀 밥 먹고 나가 보면 그 개 이마에 피가 이렇게 나 있어요. 그러거든요. 그래가지고 시골에 할 게 없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동네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동네마다 개도 있고 닭도 있으니까 그래서 올림픽을 개최 올림픽. 동물 올림픽 진짜. 그래가지고 이제 장애물을 만들어 놓고 강아지를 시키면 안 해요. 그래서 사람이 들고 뛰어요. 이제 강아지 올림픽 열어놓고 이제 사람이 들고 뜁니다. 들고. 근데 닭이 뱀하고 닭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우리 생물에서 배운 거 있잖아요. 그거 사실 과학자들이 만든 거고 현실에서는 닭이 이겨요. 그렇지. 우리는 닭을 그러니까 병아리 생각하고 있는데 닭이 크면 엄청 커. 닭이 크면은 한 70, 80cm 된단 말이야. 진짜 커. 맞죠? 그리고 얘가 반응 속도가 완전 빨라. 그래서 뱀이 이렇게 오면은 진짜 머리를 쪼아서 웬만하면 다 먹어. 그래서 그 우리가 생각하는 성체 있지. 그러니까 2m 넘어야지 이제 닭하고 싸울 수 있어. 진짜야. 닭이 완전 세. 우리가 생각하는 건 좀 다르다니까. 현실은 좀 달라. 그 얼마 전에 EBS 보다 충격받았는데 다람쥐하고 뱀하고 싸우는데 다람쥐가 이기더라고. 혹시 본 사람? 나 진짜 완전 충격 먹었어. 뱀하고 다람쥐하고 싸우는데 뱀이 크기가 좀 더 크거든. 다람쥐가 잡아먹어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좀 다른 것 같아. 그래가지고 닭이 진짜 멍청한데 얘 거의 2살 넘게 키웠는데 얘 진짜 빡대가리야. 진짜 멍청하거든. 진짜 멍청한데 원래 닭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알게알을 닭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게 이제 그 알을 낳잖아. 알에 껍질이 얇아져. 껍질이 완전 얇아지는데 이제 너무 멍청해가지고 훈련시킨다고 이제 닭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게 막 때리면서 이렇게 가지고 놀았더니 진짜 다음날 알을 낳는데 껍질이 없는 거야. 껍질이 없어요. 진짜 처음 봤어. 껍질이 없고 그 비닐에 진짜로 비닐같이 생겨가지고 노른자가 이렇게 있더라고. 진짜. 그래서 나 시골에는 할 게 없어가지고 스트레스 너무 많이 줘가지고 진짜. 근데 조금 시골엔 진짜 할 게 없어서 그래서 이제 올림픽 같은 거 뭐 있냐면 이제 진짜 좀 그런데 이게 닭 몇 마리 풀어놓고 진짜 생각해보면 원시인이 맞아요. 원시인. 들판에 나가서 메뚜기랑 이제 모든 걸 잡아요. 잡아가지고 닭 앞에 막 풀어주고. 그래서 메뚜기 입장에서 좀 미안하긴 한데 좀 막 그런 거 하고 놀고 좀 그랬습니다. 좀 왜냐면 닭껍질 이야기 나와가지고 간단히 볼게요. 자, 밑에 거 닭껍질. 자, 달걀 껍질 한번 이야기 봅시다. 자, 닭이 호흡을 많이 하면 올림픽을 열심히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혈액에 이산화탄소가 이제 많이 녹으면서 자, 더운 여름에는 암탉이 호흡을 많이 해서 CO2가 공기 중에 많이 방출되어서 역반응이 이동하면서 H2CO3의 농도가 감소하고 이에 따라서 평형 이동하면서 달걀 껍질이 얇아집니다, 여러분. 제가 해봤어요. 제가 해본 거예요. 닭을 열심히 굴렸더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CO2가 많이 방출되면서 달걀 껍질 없이 진짜 순수하게 진짜 흰자랑 노른자만 나왔어요. 진짜 흰자랑 노른자. 제가 확인해봤습니다, 여러분. 맞죠? 조금만 쉬었다 합시다. 자, 조금만 쉬었다 합시다.
공부하셨답시다. 숙제 지금 해봐요. 자, 1번부터 해봅시다. 1번. 어떤 반응이 평형 상태에 있을 때 온도를 높이면 흡열 반응 쪽으로 평형이 이동한다. 어떤 온도로? 자, 온도를 높이면 주변 온도를 높이면은 어디로 가야 돼? 흡열로 가야 되죠. 흡열 반응이야겠죠. 그러면 맞았고 이거 맞았네. 2번. 온도를 낮추면 온도를 낮추면 반대니까 발열 반응으로 가야겠죠. 그래서 맞았고 3번. 온도를 높였을 때 역반응 쪽으로 평형이 이동하면 가보자. 온도를 높여서 역반응으로 이동했대. 온도를 높이는데 역방향으로 이동해서 역방향이 그러면 흡열해야 돼, 발열해야 돼 이거? 온도를 높이면 무슨 반응이 쉬워? 흡열이 쉽지? 그래서 이게 흡열이네, 흡열. 자, 그래서 뭐로 봤냐면 정반응을 물어봤거든. 정반응은 반대해야 되잖아. 정반응은 뭐 해야 돼 그러면? 발열해야겠다. 그렇지. 그럼 맞았어, 틀렸어요? 틀렸죠. 그죠? 발열해야 돼. 온도 변화는 평형상수 K 영향을 주죠. 그죠? 3으로 완전 틀렸고 2번으로 가봅시다. 짠. 네모와 같이 조건을 변화시키면 평형이 정반응과 역반응 어디로 가냐. 자, 온도를 높이겠대요. 그러면 흡열이 쉽지. 흡열이 쉽다. 이렇게 보니까 지금 정반응이 발열이래. 정반응이 발열이래. 그럼 선우야, 흡열이 쉬운데 정반응이 발열이면 무슨 반응해야 돼? 역반응 해야겠지. 역반응, 뭐 흡열. 역반응 해야겠네. 그래서 역반응 해야 되고 두 번째로 가봅시다. 두 번째 가보자. 자, 두 번째 정반응이 발열이래. 정반응 발열. 자, 근데 온도를 낮춘대. 온도를 주변 온도를 낮추면은 흡열이 쉬워, 발열이 쉬워? 발열이 쉽지. 지금 근데 정반응이 어때? 발열이라고 했으니까 정반응이네. 자, 3번. 자, 이거 보니까 정반응이 흡열이래. 정반응 흡열이래. 자, 온도를 높인데 온도를 높이면은 온도를 흡수하기 좋잖아. 그럼 흡열해야 돼, 발열해야 돼? 흡열해야 되지. 그럼 무슨 반응해야 돼? 오, 오른쪽 흡열이네. 그럼 뭐야 이거? 정반응하면 되겠다. 됐죠? 3번으로 가보자. 3번. 지금 보니까 여기 보자. 온도를 높였잖아. 온도를 높였을 때 수동률이 올라가는 거는 정반응이 우세한 거지. 그치? 수동률이 올라가는 거는 정반응이 우세한 거지. 이거 이해한 사람 손 들어봐. 온도를 높였을 때 수동률이 올라가는 건 정반응 우세하는 거야. 맞아, 틀려? 맞지? 그렇지? 화능물하고 생성물 중에서 지금 생성물이 증가하는 거는 오른쪽으로 가야지 생성물이 증가하잖아. 그러면 정반응이 우세한 거잖아. 그러면 온도를 증가시키면 뭐가 쉬워? 발열이 쉬워? 흡열이 쉬워? 온도를 증가시키면 흡열이 쉽죠. 온도를 증가시키면 온도가 뜨거우니까 열 흡수하기 좋죠. 그치? 흡열이 쉽단 말은 열 흡수하기 좋아. 열 흡수하기 쉬워. 됐죠? 그러면 자, 온도를 높였는데 수동률이 올라가면 흡열이 쉬운 거니 이거는 흡열이겠다. 그치? 맞지? 그럼 내려가는 건 뭐야? 발열이겠다. 발열. 내려가는 거. 내려가는 거는 발열이야겠다. 이건 발열. 그래서 가는 흡열, 나는 발열.
자, 4번으로 가봅시다. 4번. 단문이야. N2, 3H2, ENH3. 이거 흡열이었어, 발열이었어? 정말은? 그지? 흩어진 게 붙으면은 에너지 방출하는. 그래? 발열이었지, 그지? 에너지 많은 게 붙어버리면 에너지 방출했지, 그렇지? 발열했지. 자, 그럼 이제 수동률 정반응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자, 기억. 압력을 높이면 V가 커져 작아져? V가 작아지지. 정반응하면 4개짜리 부피가 2개짜리 되니까 부피가 커져서 작아졌어 지금. 작아졌지. 그러면 맞았어 틀렸어? 맞았지. 자, 니은 온도를 높이면 T를 올리면 흡열이 쉽지. 네. 흡열이 쉽다. 근데 지금 보니까 발열이 정반응 반대가 뭐야? 흡열이지. 그럼 무슨 반응이야 지금? 역반응하지. 역반응하면 수동률이 증가해 감소해? 감소해야 돼. 그렇지. 역반응하면 생성물이 감소하지. 쫄보니까. 디귿 NH3를 제거해보내면 자, 별표 쳐놔라. 디귿 별표 쳐놔라. NH3를 제거해버리면 이거 감소하니까 이거 더 만들도록 가야 되잖아. 그렇지. 그러면 뭐가 우세해야 돼? 정반응 우세하겠다. 정반응 우세. 그러면 수능률이 올라가겠네. 그래서 기억 디귿이야. 5번으로 가봅시다. 5번. 헤모글로빈하고 산소가 만나가지고 산화 헤모글로빈이 만들어집니다. 개수는 그래. 맞춰놓자. 산소 농도가 낮은 조직에서 산소 농도가 낮으면 산소가 더 필요하지, 그렇지? 산소 농도가 낮대. 산소가 필요하잖아. 산소 필요. 여러분 이거 조심해라. 나중에 시험 볼 때 짝대기 하나만 나와 있는 거, 나와 있는 문제 하나씩 있다. 알았지? 짝대기가 양쪽에 있어야 돼. 산소가 필요하니까 역반응 가야 되겠지, 그렇지? 역반응. 자, 역반응 우세한다. 맞았다. 이거 맞았고 2번 고압 산소 O2 기체 O2 수용액 AQ지. AQ. 고압 산소실이면 얘가 많아. 그러면 얘가 많으면 정반응 가야 돼, 역반응 가야 돼. 많으면 줄여야 되잖아. 그렇지? 정반응 가야겠지. 그러면 O2 수용액이란 말은 몸속 혈액에 어쨌다고? 혈액에 녹아 들어갔다. 그렇지? 혈액에 녹아 들어갔다. 그래서 몸속에 산소를 직접 넣어버렸어. 강제로. 알았지? 자, 그러면 지금 여기로 갔으니까 정반응으로 갔네. 그렇지? 맞았다. 3번으로 가보자. 탄산음료 온도를 높인대. 탄산 음료의 온도를 높인대. 자, 그래서 CO2가 빠져나갔대. 자, CO2가 빠져나갔으면은 CO2로 갔으니까 역반응했지. 지금 온도를 높이면 흡열하기 쉬운데 그랬더니 역반응 같다. 역반응. 그렇지? 그럼 역반응이 뭐야? 이거 흡열이야. 알았지? 그렇지? 온도를 높여서 흡열하기 쉬웠어. 역반응 같대. 그럼 역반응이 흡열이야. 그럼 정반응 발열이고. 방금 이렇게 한 거 다시 한번. 온도를 높여서 흡열하기 쉬웠어. 근데 기체가 발생했대. 역반응했대. 그래서 역반응이 흡열이야. 됐죠? 그럼 반대 발열이고. 정반응 발열해야 돼. 맞았어 틀렸어? 틀렸다. 4번 C2H5OH C2H4 그 다음에 H2O. 자, C2H4의 수증률을 높이려면, 그러면 정반응하려면 압력을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지금 보니까 부피가 오른쪽으로 가면 정반응하면 부피가 어떻게 돼? 부피 증가. 잘했다.
압력은 어떻게 해야 돼? 압력은 감소해야겠다. 압력을 감소시켜줘야 돼. 그럼 맞춰서 틀렸어. 틀렸습니다. 여기까지만 합시다. 집에 갑시다. 고생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숙제 잘 해오세요. 해줘야 돼요, 막. 고생했어요. 안녕히 계세요. 땡.